도성을 수호하는 성곽과 성문 건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성곽의 축조와 도성 방어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성문 건설과 그 명칭에 담긴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성곽의 남쪽 대문인 숭례문, 즉 남대문과 거기에서 이어진 성곽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웅장한 그런 남대문의 모습과 높은 그런 성곽, 그리고 거리의 행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숭례문의 현판 글씨는 다른 성문 현판 글씨와 달리 세로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숭례문이라는 현판 글씨가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문 현판 글씨는 가로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현판 글씨를 쓴 것은 경복궁에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쪽에 있는 관악산의 불기운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로로 현판 글씨를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은 서울이 초토화되었던 1592년 임진왜란이라든가 현대에 들어와서 1950년에 6.25 전쟁 때도 파괴되지 않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보 제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8년에 한 노인의 방화로 그 숭례문의 상부가 소실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숭례문은 복원한 그러한 숭례문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여기 숭례문 남대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성곽들이 구불구불 이렇게 이어지는 성곽의 모습이고, 그 높은 성곽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노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태조 때 쌓은 성곽의 소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돌과 흙입니다. 조선 초기 돌과 흙으로 축조하였던 성곽은 이후 돌로 축조하였으며 돌의 모양도 시대에 따라 달라 축조된 모습으로 축조 시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성의 성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정답은 8개로 도성의 성문은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의 4개의 대문과 해화문, 광희문, 소희문, 창희문의 소문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1395년 궁궐과 종묘 사직을 완공한 후에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1395년 윤 9월에 도성 조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담당 관리를 임명해서 본격적으로 성곽 건설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도성 축조 공사는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1차 공사는 1396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간 전국의 백성 12만여 명을 동원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사는 97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순번과 책임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곽은 돌로 만든 석성과 흙으로 만든 토성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1차 공사에서는 성문을 건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제2차 공사는 1396년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때도 49일간이에요. 49일간에 걸쳐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지의 백성들 한 8만여 명을 동원해서 성문을 쌓고 이름을 정하고 무너진 성벽과 그 물이 나가는 수구를 다시 쌓았습니다. 2차 공사 때 8개의 성문을 건설합니다. 동서남북의 큰 문, 대문 4개와 그 사이에 자리한 작은 문, 소문 4개를 만들고 각 성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 성문의 명칭에는 유교적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데 유교의 중요한 덕목인 사단, 곧 인의예지라고 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흥인문 같은 건 어진 인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를, 그 다음에 숭례문은 예를 숭상한다는 의미를, 돈이문은 의를 북돋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성문
이름과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태조실록에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축조, 도성, 성곽 축조하는 일을 마치고 장정들을 돌려보냈다. 봄에 쌓았던 성곽에 물이 쏟아나거나 무너진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로 만든 석성으로 쌓고 간간히 토성을 쌓았다. 그리고 각 문이나 그 다음에 아치형으로 만든 문을 만들었다. 북쪽은 숙청문, 그 다음에 동쪽은 흥인문, 그 다음에 남쪽은 숭례문, 그리고 서쪽은 도니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문들, 동소문, 수구문 등등의 문이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성곽을 보고 계신데, 태조 때 만든 성곽은 한양 천도회에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 적지 않은 구간이 훼손되었어요. 이에 세종 때에 들어가서 1421년 10월에 도성 수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리를 임명해서 성곽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태조 때 일부 구간을 흙으로 쌓았던 토성을 모두 돌로 바꾸어서 석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성곽은 서울을 안으로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 즉 남쪽의 남산, 북쪽의 북악산,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을 이어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산이 많은 서울의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평지도 있고 고개도 있고 산봉우리를 잇는 그런 방식으로 성곽을 쌓고 길이는 18km에 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조 때 쌓은 성곽들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서 성곽을 쌓고 빈틈이 있으면 이런 작은 돌을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성곽을 쌓았어요. 그런데 세종 연간에 쌓은 성곽을 보면 장방역으로 돌을 잘 다듬어서 가지런하게 배치해서 성곽을 딱 보면 이거는 태조 때 쌓은 것, 이건 세종 때 쌓은 것,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곽의 8개의 성문은 종각, 종루의 종각이라고도 하고 종로라고도 하는 종각에 있는 종소리에 맞춰 열고 닫도록 했습니다. 태조는 성문을 열고 닫는 종의 제조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1398년에 경기도 광조에서 주조한 종을 군사 1300여 명을 동원해서 옮겨가지고 종각에 옮겨와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서 성문을 열고 닫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바로 종각입니다. 종각이라는 것은 종이 들어있는 누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종각 안에 커다란 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보신각으로는 19세기 말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종각, 종루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각에 종을 매달고 매일 밤 저녁 10시경이 되면 28번의 종을 쳐서 성문을 다 닫고 통행 금지를 알립니다. 이를 인정 또는 인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종을 28번 치는 것은 하늘의 28개 별자리에 고해서 밤새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정 이후에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적별되면 구금을 하고 곤장을 때리는 형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새벽 4시경이 되면 33번의 종을 쳐서 성문을 일제히 열고 통행 금지를 해제했는데 이를 파루라고 했습니다. 이때 33번의 종을 치는 것은 불교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의 33천에 고해서 국태문안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19세기 말에 서울을 방문했던
그 영국인 여행가의 기록을 한번 보면 성문을 여닫을 때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서울 성곽인 서대문 앞에, 돈이문이죠. 앞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저 멀리 도시의 중심에서 천천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남녀노소들이 걷거나 말을 타고 그 대문을 향해 향급히 오가고 있었다. 인정이라 부르는 큰 종의 서글픈 소리가 나면 쇠막대기가 달린 무거운 나무 대문은 닫히며 그 후에는 그 누구도 도시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떼지어 들어가는 사람들 속으로 처박혀 들어가는 조랑말에 발을 밟히고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황소와 얼굴을 맞대고 하면서 안으로 겨우 들어갔다. 문지기들이 시간이 다 되었으니 사람들을 재촉하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 그 컬컬하고 쉰듯한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우 생생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소리를 세비지 랜도어라는 영국인은 매우 서글프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외국인들은 뭐 굉장히 아름답다라든가 아니면 묵증하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건하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각은 처음에는 청운고 서쪽, 오늘날 인사동 쪽이에요. 청운고 서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태종 때 1413년에 종로 사거리로 옮겼습니다. 종로 사거리에 있던 종각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종각을 다시 짓고 원래 원각사라는 절에 있던 종을 가져와 걸었습니다. 이후에 화재와 중건이 있었습니다만 1895년에 19세기 말에 고종이 종각의 보신각이라는 현판을 내려주면서 이후에 보신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신각은요, 사실 오늘날에도 국가에서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날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그 다음에 연말연시에는 보신각에서 그 종을 치고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종을 문을 열고 닫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조선은 한양 천도 이후에 궁궐과 종묘 사직을 건설하고 1396년 두 차례에 걸쳐 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곽을 쌓았습니다. 성곽은 18km에 달했는데 서울을 안으로 둘러싸고 있는 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연결해서 구불구불 만들어 갔습니다. 이어서 성문을 드나드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작은 문, 그래서 총 8개의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여닫는 종을 도성 한가운데 종로에 매달고 새벽과 저녁에 각각 33번과 28번의 종을 울려서 성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이렇듯 성곽과 성문은 외적의 침입과 변란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이기도 하지만 도성과 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확보해서 통치체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지니고 있었습니다.